이혜원 지명자의 배우자가요, 인천공항 개항 전에 영종도 땅을 사들여서 25억 원이 넘는 차익을 봤다, 이런 투기 의혹도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의 목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것은 아닌지, 10억 원 넘는 잡종지를 투기용으로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해명해야 합니다. 자, 땅을 샀을 당시에 이혜원 지명자는 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연구 총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곳곳에서 사실 나오고 있어요. 실제 정보를 얻을 수는 있는 건지 변호사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은 로또보다 더 큰 혜택 아닙니까? 네. 요즘 뭐 로또 해봤자 뭐 10몇 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네. 13억 정도에 사서 지금 39억 원에 해서 네. 차익이 25억이다. 이 정도 되는 것을 우연찮게 샀는데 그 정도의 혜택을 얻었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마침 알고 봤더니만 지금 그 KDI 한국개발원에 근무를 할 때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 총괄을 하고 있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에 영종도에 이제 공항이 어디로 들어가고 언제 개통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보에 접근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는 이른바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네. 본인이 살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남편을 통해서 치부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단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을 지금 나라의 곡간지기로 들인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검증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인사청문회에 올리지 않는 것이 맞고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은 아마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검증을 벼르고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 공직자들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죠. 꼭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 집을 몇 채씩 사고 어디 저기 농지 사고 산 사고 개발지에 딱지 사고 이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그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는 부동산 투기는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이 배치되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양태정 부위원장께서는 청문회는 좀 지켜보자라고는 했지만 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청와대 저런 것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청문회까지 간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청와대가 상당히 고민이 깊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명철회까지는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까?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실 예. 이혜원 전 의원을 이렇게 깜짝 발탁할 때 청와대에서 내세웠던 명문 중에 하나가 국민 통합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한번 지켜보자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앞서도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사실 이혜원 의원을 그러니까 공천을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5번 중에서 3번 당선이 됐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당의 검증, 국민의 검증 과정을 한번 거쳤던 인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둘러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 지금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본인의 소명도 한번 들어보고 네네. 그리고 그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 여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야 의원들이 작성하게 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까지 그 채택 여부까지 다 지켜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청와대 고심이고 또 생각이고 방향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보좌진 갑질 의혹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요,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전에 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민주당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양 의견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후보자는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명 철회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검증 기능을 비판할 거면은 본인들이 그동안 한 검증에 대해서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는 그러대요. 국민의힘 이 검증 기능을 지나치게 신뢰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뭐 농반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또 소명을 또 법적으로 또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검증 과정을 지켜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승래 사무총장 오늘요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야 하고 개별적 언급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주의령은 내렸습니다. 낙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호ging 의원께서는 보시기에 글쎄 갈까요? 어떻게 중간에라도 뭐 청문회까지 간들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아마 이혜훈 후보자로서는 지금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살기 위해서 상황이고요. 필사적이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아마 그 다른 것보다도 그 아마 배신감에 거의 이렇게 치를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당에 알리지 않았다. 그다음에 뭐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제 분노하는 것 같고 지금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서는 이거 자체가 통합이라는 시그널을 유권자들한테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런 악재가 나오면은 도전이라 그러잖아요, 비서실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깊지만 당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뭐라고 하기는 네.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기회를 일단 주는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원래 사실 그 어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지금 현재 그다음에 내일 모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걸 예단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미 장관 할 때 도덕성 자질 그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비전을 본다 그럴 때 거의 지금 본인도 이건 내가 너무 너덜너덜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자괴감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양태정 부위원장께서는 아까는 내로남불 그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글쎄 이제 뭐 같이 화합이라는 의미에서 같이 가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이 정도 되면 업고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만약에 하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앞서 이제 방송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뭐 국내 눈높이에서 뭐 그런 정도의 갑질이나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하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사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터져나가지 않은지는 좀 의문인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인사분들의 말씀 보면은 이제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런 충분히 뭐 예상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걸 봐서는 예. 꽤 소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사실 그 전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분은 빨리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사과라든가 검증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네. 다만 이건 뭐 이제 이 장관을 이제 결국 임명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의 이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당 입장에서는 존중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이런 갑질이라든가 이런 폭언 같은 걸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한 번 더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네. 인사청문회가 저는 지켜보는 것이 글쎄 무조건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뭐 낙마하거나 지명 처리하기보다는 청문회를 통해서 뭐 사실이 아닌 걸 해명을 하고 사실고 잘못한 부분은 통렬한 반성을 보이는 것이 피해자분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네, 조금만 반박을 할게요. 자꾸 민주당 쪽에서 5번이나 당신들은 공천했으니까 검증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저도 그 생각은 있어요. 공수가 바뀌니까 이렇게 이러는구나라는 씁쓸함은 있는데요. 국회의원 공천 과정하고 장관 지명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는 국민 경선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유권자들 가지고 나무래시겠어요? 그런데다가 그쪽 당도 국회의원 공천했는데 지방선거에서 막 받잖아요. 돈도. 그런 일 있는 거 다 걸러내지 못해갖고 지금 한 사람은 제명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관으로 할 때 적어도 통합을 생각했다면 아니 좀 의논도 하고 어떤 사람이에요라고 물어봤으면 이런 일은 좀 없었을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정혜영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었습니다.